1권 제2장 납치 3. 가부좌를 든 채 호흡을 반복하던 대군이 겨우 눈을 뜨며 숨을 거세게 내뱉었다. 몇 시즌째 가부좌를 했는지 모르겠다. 한데 운기조식의 힘 덕분에 온몸은 청량하게 힘이 넘치고 있었다. 이런 것들로 힘을 쌓는 존재가 무인이라면 시장통에서 들었던 그 신기한 무인들의 이야기도 꼭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대군은 운기조식을 위한 내공심법을 배운 이후 무인이 말한 대로 운기를 계속했다.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매일같이 몸을 검사해서 내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검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 강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다. 강해진다. 그것은 탈출 가능성의 증대를 뜻한다. 다만 이것이 위험을 재촉할 수 있다는 것은 대군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저들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대군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서도 놔두고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충분히 그 강함을 제어할 만한 자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강해지는 것 외에 대군에게는 지금 상황을 타개할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다. 희미한 가능성, 그 한 가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강해지는 데 전념해야 하는 순간이다. 지금 대군은 백두산에서 산군을 사냥할 때처럼 예리하면서도 냉정한 상태였다. 어떤 희미한 틈이라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대군은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문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대군의 표정이 바뀌었다. 발자국 소리의 수가 많았다. 평소와 달리 한 사람이 더 있다는 뜻이었다. 대군은 숨을 죽였다.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변화는 위기, 변화는 그리고 기회. 최대한 침착하게 알아내야 할 것을 알아내야 했다. 대군의 귀로 걸음 사이에 섞여든 대화가 들려왔다. 벌써 준비가 다 됐다니 놀라워.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결과 그는 삼성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군. 오랑캐의 자질은 우리가 생각한 것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좋아. 덕분에 천원삼공을 대성할 날이 머지않았군. 어르신은 물론 속하들 역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 것 같나? 다른 것들과 달리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오래 버텨주는 것이 나로서도 기쁜 일이지. 무슨 이야기인 걸까? 들은 대화를 통해 대군은 지금 이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하려 했다. 자세한 것은 전혀 알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었다. 천원삼공, 대성. 짐승과 같은 감각으로 그것이 지금 자신이 갇힌 이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사료? 퍼뜩 떠올랐다. 천원삼공을 대성하기 위해 자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사료로 쓰이게 된다는 말이 아닌가. 한데 어떤 방식의 사료? 이렇게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혈안인 걸 보면 역시 대련 상대인가. 대군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이에 그들은 문 앞에 도착했다. 끼. 문이 열리고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매일 보는 바로 그 무인이고 다른 쪽은 흰 비단 옷을 차려입은 남자였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주 젊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체격과 손, 그리고 목의 주름 같은 곳은 나이를 속이기 어려우니까.
나이는 많이 잡더라도 20, 자신보다 서너 정도 많은 것 같았다. 너군?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주재자요? 일단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것 같군. 심지가 굳어 보였습니다. 좋아. 강단 있는 자가 손맛이 있는 법이지. 대군의 말 따위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무시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기할까요? 아니, 부르면 오게. 청년의 말이 끝나자 뒤에 무인은 목례하고 문을 닫았다. 이제 남은 것은 좁은 감옥 안에 두 사람뿐. 얼굴을 가린 가면에 눈구멍으로 보이는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대군은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맹수를 산중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살기와 공포. 대군은 재빨리 몸을 날렸다. 퍽! 그러나 늦었다. 가슴께로 격통이 느껴졌다. 뒤로 뒹굴 구르고 말았다. 반격해봐! 승리감에 도취한 목소리로 웃으며 청년은 대군을 향해 거리를 좁히고는 발로 밟으려 했다. 발을 내리찍는 기세가 무서웠다. 적이 걸리면 갈비뼈가 뭉개질 것이고 손은 형체를 잃고 말 것이라 생각될 정도다. 서둘러 피했다. 쾅! 겨우 빼낸 손 옆으로 뚜렷한 발자국이 생겼다. 물론 거기서 끝날 리는 없었다. 청년은 즐거운 것처럼 연속해서 대군을 공격했다. 영약을 먹고 운기조식이란 것을 하면서 강해진 덕에 어지간한 상대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상대는 압도적으로 강했다. 이쯤 되니 마음 놓고 강해지게 한 거군! 일조일석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강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넉놓고 당할 수야 없는 일이 아닌가. 어떻게든 피하고 어떻게든 공격하며 청년을 상대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빠! 까! 물론 결과는 좋지 않다. 지금도 겨우 전광석화 같은 주먹을 4번 피했다 싶었더니 5번째로 날아온 공격에 얼굴을 얻어맞았다. 머리가 흔들렸다. 뇌가 같이 흔들렸다. 눈앞이 흔들리며 몸이 무너지려 했다. 청년은 대군을 비웃으며 발을 움직였다. 퍼! 퍼벅! 대군은 마음대로 쓰러질 수조차 없었다. 몸을 휘청대며 쓰러지려 하면 청년이 날린 공격이 날아와 그의 몸을 세웠다. 한창을 그렇게 인형처럼 얻어맞아 서 있다가 겨우 쓰러졌다. 이래서야 완전히 인형이 아닌가? 쓰러진 대군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듯이 청년은 혀를 찼다. 대군은 이를 갈면서 쓰러져 있었다. 저벅. 그가 한 발자국 다가오더니 발로 머리를 밟았다. 더러운 오랑캐 같으니 이런 것도 결국 제대로 못하는군. 하긴 그러니 중화에 굴복하는 오랑캐의 일족이겠지만. 모욕적인 말이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기회. 대군은 양팔을 번개같이 움직여 자신의 머리를 밟은 그의 발을 잡았다. 청년은 발을 빼려 했지만 실패했다. 워낙 압도적인 힘차에 그는 크게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잡은 순간 바로 물어뜯었다. 까! 연한 피부를 뭉개며 대군의 이빨이 청년의 정강이를 파고 들어갔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몸이 건강했던 데다가 영약의 내공신법까지 익혀서 지금 대군의 신체 능력은 가히 맨몸으로 곰도 때려잡을 정도다. 그런 힘으로도 청년에게 얻어맞기만 했지만 이렇게 꽉 잡은 상태에서 물어뜯는 건 문제가 없었다. 근육을 뭉텅 베어주마. 대군은 그런 생각으로 이빨에 힘을 꽉 주었다.
결국 피부를 파고 들어가며 입안 가득히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청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놈이! 그는 두 눈에 분노의 불길을 시퍼렇게 피우며 쌍장을 움직였다. 쾅! 대군의 머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물던 것을 놓지 않았다. 그 때문에 피부 가죽이 대군의 입을 따라 푹 찢겨졌다. 도리어 청년은 자기 발을 한 번 더 때린 격이 된 것이다. 청년은 비명을 지르고는 연속해서 주먹을 휘둘렀다. 퍼버. 대군의 정신력은 초인적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격에는 버티기 힘들었다. 결국 턱에서 힘이 빠지고 그는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대군은 웃고 있었다. 얻어맞기만 하다가 한 방 먹여준 셈이니 기분이 좋지 않을 리가. 그때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대군을 걷어찼다. 이놈! 퍼! 이놈! 퍼! 한 번 걷어찰 때마다 온몸의 뼈가 박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용케 부러진 곳은 없었고 죽지도 않았다. 영약과 운기조식 덕분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한참 그를 두들겨 팬 청년은 겨우 기분이 가라앉은 듯 심호흡을 하고서는 때리던 것을 중단했다. 그리고 증오에 찬 눈으로 대군을 보고 침을 뱉었다. 퇴! 쓰러진 대군의 볼에 끈적이는 침이 묻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때리려는 건가? 대군은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별로 두렵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결코 여기서 자신을 죽게 하진 않으리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다면 당장은 두려울 게 없었다. 대군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청년은 가면 뒤로 소름 끼치게 웃고는 그의 몸에 손을 댔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대군이 호기심을 느꼈을 때 갑자기 변화가 시작됐다. 청년의 손과 대군의 몸이 찰싹 달라붙고 말았다. 그리고 달라붙은 손바닥을 통해 무언가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천천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은 엄청나게 강해져서 곧 온몸이 그 손바닥에 응축될 것만 같았다. 당연히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 상상도 못 해봤을 정도의 격통이었다. 뇌를 끄집어내서 산산이 박살내는 것만 같은 고통, 천찬만륙을 당하는 것 같은 끔찍함. 남자답다든가 정신력이 뛰어나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금 대군이 당하고 있는 것은 그저 아프고 그저 고통스럽고 그저 끔찍한 그런 것들. 하지만 결국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고 청년은 대군의 몸에서 손을 떼어냈다. 바들바들. 대군의 몸은 고통의 여운에 계속해서 벌벌 떨었다. 그리고 가면으로 보이는 청년의 눈동자가 강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 빛은 틀림없이 이 방에 그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도 강해져 있었다. 편히 죽을 생각은 마라, 이 천한 오랑캐야. 청년은 증오서린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대군이 물어뜯어 생긴 상처에서 흐른 핏방울이 남아있었다. 그 피를 보면서 대군은 상처 입은 몸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발견했기 때문이다. 탈출의 희망을. 그것은 방심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서 오는 희미한 방심.
그것을 이용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냥꾼의 감이 대군의 뇌리에서 번뜩이고 있었다.